자, 지금 주행 모드가 뭘로 되어 있나 보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로. 소리가 확 바뀌죠. 오. 이 심장이 울렁거림을 느낄 수 있겠네요. 네, 소리가 진짜 확 바뀌어요. 네, 안녕하세요. 카누리TV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 영상에서 수소전기차 넥소 모델을 영상으로 이제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전기차 포르쉐 타이칸 모델로 여러분께 이제 이어서 이런 전기차의 특성이나 그리고 지난 영상에 대한 이제 궁금한 부분 같이 해서 이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뭐 내관, 뭐 외관, 주행기까지 같이 이제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한번 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It's been a long way, but you hold me right. One glance of you, babe, and I come alive. Oh, finally. Oh, there's birds in the sky, and I can't help but smile. I'm complete. 차체 진짜 생긴 거 정말 이뻐요. 정말 이쁘게 잘 만들었네요. 진짜 진짜 멋있다. 크기도 지금 앞면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넓어 보여요. 차체도 낮지만 앞면이 정말 많이 넓어 보입니다. 약간 둥글둥글둥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요. 좀 옆에 측면에서 볼 때는 조금 작거나 뭐 이렇게 짧아 보이는 느낌도 있지만 그래도 거의 5m 나와요. 3.5cm 정도 부족합니다. 옆에도 마찬가지고요. 뒷면도 정말 잘 빠졌고요. 출시가가 지금 1억 4,500만원부터 나오는데, 사실 이게 뭐 지금 많이 뭐 여러 리뷰들도 있고 보셨겠지만 옵션가가 워낙 높아서 옵션 다 하면 뭐 2억이 넘죠. 네. 지금 차체는 엄청 낮습니다. 이제 스포츠 세단이기 때문에 뭐 1.4m 정도. 진짜 이쁘네요. 요 지금 이 모양은 이제 공기가 들어가는 쪽이죠. 이게 공기가 들어가는데, 이쪽으로 이제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더 나와 있습니다. 네, 헤드램프는 이제 주간 주행등이 이렇게 십자가로 4개로 되어 있고, 가운데 이제 LED 램프가 들어가 있죠. 충전구입니다. 충전구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고 네, 자동으로 닫혀요. 네, 요것도 옵션이에요. 이게 9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옵션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그냥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거 아시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 편에도 있고, 지금 운전석 편에도 있고, 조수석 편에도 있어요. 조수석 편 같은 경우에는 급속 충전도 이제 가능합니다. 네, 이 전동식으로 버튼이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옵션인 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프레임리스 도어에 이제 유리도 이중 접합 유리로 되어 있어요. 트렁크를 한번 볼게요. 트렁크 열려면 허리를 굽혀야 되는데, 지금 트렁크 사이즈는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정말 뭐 그냥 일반 소형차 수준. 네, 뭐 여러가지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는데 약간 깊이는 들어갈 수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수납을 어느 정도, 정말 뭐 어느 정도 뭐 차량용 그런 세정제나 이런 거 넣을 때 좀 필요한 정도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키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트렁크가 이렇게 두 개가 있죠. 네, 이 마크를 기준으로 약간 왼쪽에 보시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버튼 이제 레버가 있습니다. 네. 공간은 뭐 가방, 네, 가방 넣을 정도는 되네요. 그렇게 뭐 많은 공간을 할 수는 없고요. 자, 그래서 외관은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드렸고요. 전체적인 사이즈나 디자인은 911 같아요. 911 같은데 진짜 이쁘네요. 정말 이쁘고 반응이 상당히 좋아요. 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내부나 그 외관 할 때 또 소리나 이런 것들이 또 더 뒷받침을 해주기 때문에 반응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부를 한번 볼게요. 네, 내부는 지금 보면 상당히 앉을 때 확 들어갈 거예요. 정말 낮거든요. 썬루프가 정말 통째로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좋네요. 내부는 정말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이렇게 전부 전자식이죠. 터치할 수 있게끔. 그리고 컵홀더가 이렇게 있고요. 아무것도 없죠, 이쪽엔. 그래서인지 센터 콘솔 쪽이 높아요. 일반적으로 좀 약간 높게 올라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래쪽도 수납을 할 수 있을 공간이 있습니다. 네,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시동이 걸렸습니다. 전기차니까 다른 뭐 소리는 나지는 않겠죠. 모든 기본적인 기능들은 다 이쪽에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좀 달라진 것들을 보면 기어가 이쪽에 있어요. 이렇게 있어서 이게 핸들 바로 뒤에, 처음에 이렇게 앉으면 뭐 어디인지 몰라요. 위로 올리면 이렇게 후진할 때 리어로 이렇게 변하고요. 다시 한번 내리면 중립. 네, 드라이브 모드 아래로 내리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진행하다가 파킹할 때는 옆에 이제 이 P 버튼, 네, 이렇게 파킹 버튼을 누를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뭐 동일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송풍구가 따로 이렇게 움직이질 않아요. 네, 조절은 이쪽에서 송풍구 이런 바람 나오는 방향은 조절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나오지는 않고요. 지금 어라운드 뷰나 후방 카메라 화질 정말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요즘 뭐 전기차들이나 이런 요즘 나오는 차량들 보면 진짜 다 깔끔하게 나오죠. 뭐 이건 제 기준과 저의 취향이지만 저는 좀 이런 스포츠카의 경우에는 이제 이쪽에 좀 어떠한 버튼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좋은데 사실 좀 진짜 깔끔하게 나왔어요. 네. 그리고 시트나 이런 시트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은 좀 스포츠카보다는 약간 뭐 높은 감은 있는데 그래도 상당히 편합니다. 네, 시트 포지션은 괜찮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배터리가 앞좌석 그리고 뒷열 발 놓는 데는 잠깐 빠지고 뒷좌석 밑에 이렇게 배터리가 얇게 깔려 있잖아요. 뒷좌석은 조금 두껍게 깔려 있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요 위치가 좀 높게 나와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요 아날로그 지금 보면 요 어디에도 바늘이 없잖아요. 지금 저는 바늘이 없는데 이렇게, 네, 이거 옵션입니다. 200만원 정도. 아, 너무 옵션이. 그리고 이런 사운드 스피커 이런 것도 옵션이 뭐 어마어마하죠. 최대 막 900만원 이렇게 올라가니까 옵션가에 너무 솔직히 큰 차이를 느끼고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좀 아쉬워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리고 내릴 때 이제 차가 낮다 보니까
네, 타고 내릴 때 약간 부담이 있습니다. 뒷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딱 봐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바닥이 푹 들어가 있어요. 되게 낮게.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이게 당연히 기본적인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막 너무 좁거나 넓거나 이렇지는 않은데 그냥 평균적인 사이즈고요. 뒷열에 앉아보면 지금 뒷열이 거의 뭐 앞좌석하고 거의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 불편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위에 쪽 헤드룸이 제 키가 신장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인데 걸려요. 그렇다는 건 키가 180이 넘거나 하면 무조건 걸리겠죠. 네, 무조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리 놓거나 하는 건 아까처럼 이제 빠져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건 불편한 게 없는데 머리가 문제네요. 머리가. 그리고 이 앞에가 이게 가죽이 아닙니다. 딱딱한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런 수납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이런 식으로 폴딩이 되죠. 그래서 뭐 어떤 필요한 상황에서는 트렁크와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양쪽 다 폴딩이 됩니다. 자,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렇게 전기차 포르쉐 타이푼을 가지고 왔는데 네네. 지금 외관이 엄청 커 보이지 않아요? 앞에가? 엄청 크죠. 네, 앞에가 정말 넓어 보이고. 낮다 보니까 더 또 네, 맞아요. 광폭 효과가 있죠. 네. 길이도 지금 이게 5m 약간 안 됩니다. 한 3.5cm, 3cm 정도 부족하고 네네. 이 넓이 같은 경우는 지금 2m예요. 2m에서 이것도 약간 3.5cm 정도 부족한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 외관적으로 네네. 특징이. 저도 딱 보고 하고 한 게 있었거든요. 네네. 교수님은 딱 봤을 때 일반 저희 포르쉐하고 비교했을 때 좀 차이가 있거나 딱 느낀 게 어떤 부분이죠? 119, 911이죠. 아, 그렇죠. 저도 911하고 너무 가장 흡사하게 만들어졌다. 네. 그 느낌 그대로 감성을 살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도 봤을 때 네. 911 같구나. 네, 그리고 사실 맞아요. 이제 내부도 저희가 이제 봤지만 거의 비슷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이런 앞에 부분이나 그리고 지금 이 뒤쪽으로 가보시면 이쪽이 부어가 이제 이 단차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뭐 어떤 풍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이게 상당히 조용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히려 네. 사이드 미러는 기존 거하고 네. 이 사이즈나 이런 게 최근에 나온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를 많이 사용도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사이즈 때문에 실제 풍절음이 밖에서 좀 들리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네. 그 다음에 또 손잡이도 또 최근에는 히든 손잡이가 많은데 이런 게 또 그랬는데 생각보다는 네. 상당히 조용해서 액티브 노이즈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 정도로 상당히 정수성은 또 보장이 된 차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처음 봤을 때 네. 여기 앞쪽 문 이쪽에 보시면 전 누가 와서 박아가지고 찌그러지는 줄 알았어요. 문이 왜 그렇죠. 저렇게 됐지? 네. 네,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네, 저거 보고 조금 그랬고 지금 뒤편에서는 뒤에도 정말 너무 잘 빠졌잖아요. 잘 빠졌죠. 네, 진짜 포르쉐 정말 이쁘게 나왔는데 이 원래 차체는 정말 낮지만 저 트렁크 버튼이 이게 여기 이 좀 여기 있던 그렇지. 근데 여기에 있으면서 무슨 어떤 단차를 주기에는 네.
어떤 디자인 면에서는 그 자리가 맞기는 해요. 깔끔한데 아, 그런가요? 차라리 그렇죠. 말한 대로 차라리 이거를 이렇게 바꿨으면 픽 센서가 지금 예, 이건 예. 없죠. 없죠. 예. 그런 타입으로 바꿨으면 어떨까 싶을 정도로 약간 좀 낮은 위치에 있는 건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도 차체가 낮다 보니까 너무 아래쪽에 달려 있어서 네. 출발하거나 후진할 때 전후방을 카메라로 이렇게 영상을 보는 데 있어서는 조금 정보가 네네. 조금 이렇게 직관적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차체야 뭐 워낙 뭐 포르쉐니까 네네. 진짜 이쁘게 잘 나왔고 진짜 좀 약간 그 전보다는 좀 둥글둥글한 느낌이 그렇죠. 딱 포인트가 네네. 되어 있는데 정말 이거는 전기차잖아요. 내연기관이 아니니까 성능이 어떤지 어떤 식으로 좀 이 주행했을 때 그렇죠. 달라진 점이나 예, 예. 그리고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전기차 스포츠카인데 전기차 그 상태의 승차감 승차가 네, 그거를 제일 한번 포인트. 예, 맞아요. 같이 저희가 주행을 하면서 네, 네. 한번 네, 안내를 자세하게 한 번 더 해주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우리가 테슬라에서도 경험했듯이 네. 제로백이 2.9초 이런 거는 모터하고 배터리 용량 설계에 따라서 전기차 만들 땐 누구나 쉽게 제로백을 그렇죠. 타이어 종류만 맞출 수 있어요. 음. 그런데 과연 그렇게 제로백을 2.9초에 주파하는 테슬라나 기존의 국산 전기차도 보면 가속력은 충분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것들을 어느 정도 넘어설 수 있는지 차이점이 있는지가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전기차는 태생적으로 배터리 무게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서스펜션이 딱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전기차를 타다 보면은 승차감이 너무 안 좋아요. 퉁퉁 튀고 머리 아프고 피로감이 상당히 몰려와서 장시간 운전하면은 실은 노곤해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우리가 매끈한 도로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시내 도로에서 울퉁불퉁하고 어떻게 보면 포트홀도 좀 있고 이런 도로를 달리는 일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렇죠. 그냥 평평한 주행 테스트장에서 달려놓고 차 좋다 이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도로에서의 주행 성능 그리고 진동 소음 이런 것들을 한번 좀 테스트해보고자 합니다. 타보시죠. 네. 가보시죠. 예. 네, 오늘 그 포르쉐 타이칸 이제 주행기를 영상을 지금 찍잖아요. 네네.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 넥소 수소차를 그렇죠. 네, 지금 교수님과 함께 그때 찍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어서 전기차를 이렇게 하는데 차량이 이제 포르쉐가 되다 보니까 네. 저희가 기존까지의 전기차의 좀 단점이라고 뽑을 수 있으면 어쩔 수 없는 배터리 때문에 네. 이 차량의 승차감이 되게 딱딱하고 네. 그런 부분들의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차량을 타면서 승차감 부분 저는 뭐 이미 느꼈지만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승차감? 나는 이 승차감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기존의 전기차만 한두 대 타본 게 아니고 너무나 많이 타봤는데 네. 늘 문제는 승차감이었죠. 특히 뒷좌석 같은 경우 통통 튀고 그리고 요철 같은 거 지나가면은 뭐 차체가 무겁다 보니까 서스펜션이 워낙 하드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이거 에어서스가 어떻게 세팅이 돼 있는지 정말 괜찮은 승차감으로 소비자 입장이나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 승차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전기차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네. 승차감에 대한 불편함은 전혀 못 느낄 만큼 좋습니다. 이게 에어 서스펜션이라서 그런지 진짜 저희가 고속이든 뭐 이런 지금 이 바닥이 노면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현재 도로가. 그렇죠. 네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일반 이제 저희가 스포츠카 예. 스포츠카랑 비교해 본다면 차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네. 근데 이 전기차만에 갖는 그런 이 딱딱함들이 거의 없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실제 그런 어떤 가격을 떠나서 차량 가격을 떠나가지고 전기차의 특성, 승차감 이것만 비교해 본다면 네. 정말 주행거리를 제외하고는 불만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네. 서스펜션이나 조정 안정성, 스티어링 이런 것은 잘 세팅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가속력이야 뭐 두말할 나위 없죠. 그렇죠. 운전자의 스킬이나 실은 약간 겁이 나서 네. 풀 페달링을 못하는 것뿐이지 가속 페달 가속력은 그 DNA가 그대로 녹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포르쉐 너무 자동차 잘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명차인데 네.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로 중점을 두다 보니 네. 이제 이런 어떤 이 Q&A가 이런 식으로 네. 가고 있는데 사실상 그냥
전기차라는 걸 두고 우리가 포르쉐다 라고 해서 이렇게 리뷰를 하거나 차를 타보면 뭐 웬만한 건 다 좋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꾸 비교를 하게 되지만 혁신의 아이콘, 전 세계적으로 50만 대 팔린 네. 테슬라 얘기가 나오는데, 테슬라에 대해서 저는 아주 점수를 안 줬죠. 그렇죠. 왜냐, 테슬라를 타보면 뭐 혁신의 아이콘처럼 디자인 면이나 이런 부분도 실내 완성도가 많이 떨어져요. 네. 그리고 특히나 주행 성능이나 스티어링이나 조정 안정성, 네. 승차감 이런 거는 제가 아반떼보다 못하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정도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혁신의 아이콘이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이제 오토파일럿이나 이런 기능들 때문에 사람들이 구매를 하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만일에 이 타이칸 포르쉐의 전기차에 오토파일럿 기능이 있으면 안 사겠죠. 아, 내가 그렇죠. 이거 스티어링을 움직이면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느낀 건 뭐냐면, IT 기업이 아니면 최초로 혁신적인 기업이 전기차를 만들 수는 있는데, 그 자동차라는 게 갖고 있는 조정 안정성, 승차감 이런 부분은 따라가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저는 늘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걸 이번에 또 느끼는 거죠. 뭐냐면 테슬라가 제로백이 2.9초롭다 이런 걸 아예 마케팅 전략으로 세우잖아요. 네. 이 포르쉐 타이칸을 타보면서 이 승차감, 가속력 이런 걸 보면 결국 테슬라가 전기차는 훨씬 먼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포르쉐가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하니까 진입장벽이 낮다. 바로 따라간다. 그렇죠. 결국 차량의 가속력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테슬라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우수하다. 그러면서 원래 DNA가 있었잖아요. 조정 안정성, 승차감, 이런 어떤 타이어의 그 노면 그립력 이런 네. 부분들을 울퉁불퉁한 이 도로 연구단지에서 그냥 가속력을 풀로 쫙 밟으면서, 이거 분명히 타이어 한쪽에서는 이 그립을 놓칠 것도 같고 슬립이 이런 느낌인데 전혀 없이 안정적으로 가는 걸 보면은 네. 결국은 오래된 자동차의 그 노하우나 기술을 IT 기업이 쉽게 따라갈 수 없겠구나라는 한계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아, 장면이에요. 그렇네요. 이게 이제 이 타이어 같은 경우도 이제 4개를 제각각 다 예. 제어를 하는데, 그 제어의 순간이 엄청 빠르다는 거죠. 예, 리스파스가 무척 빨라요. 네. 예, 전혀 렉 없이 아주 좋습니다. 대신 이제 저희가 항상 어떤 차를 이렇게 해도 가격이 딱 들어오는 순간 정말 갑자기 없었던 이런 비교거리라든지 그렇죠. 얘기해야 될 게 폭이 갑자기 막 많아지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 이 옵션에 대한 부분이 너무 이 네. 갭이 크고 차이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제가 알기로 그 교수님께서 그 포르쉐에 가셨다 오셨잖아요. 네네, 갔다 왔어요. 가서 이제 포르쉐 관련자들 뭐 이런 어떤 강의가 있으셨는데, 네네. 뭐 짧게 어떤 부분 때문에 가신 건가요? 아, 그렇죠. 포르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협력업체들이 지역별로 딜러들이 따로 있잖아요. 서비스 네네. 센터도 따로 있고, 네. 결국 두 가지죠. 전기차가 이렇게 많이 보급이 되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엔지니어들은 뭘 해야 될까? 이게 고칠 게 없다라는 거죠. 전기차는 고칠 게 없는데, 뭐 배터리 고장나면 배터리 전체 교체하고, 그 다음에 모터 고장나면 모터 교체하고, 할 일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란 미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 두 번째는 마케팅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영업 전략을 어떻게, 이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로직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늘 각 나라별로 전기차 보급 계획이라는 게 있죠. 그 계획에 비춰봐도 2030년에 전기차가 판매되는 차량에 보통 연간 9천만 대 정도 팔리거든요. 1억 대 정도 팔린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자동차가. 그 중에 최대 30%가 전기차로 판매될 거다라고 예상하는 게 후하게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통 전 세계적으로 15억 대 정도의 차가 다니고 있어요. 그 얘기는 올해부터 1억 대의 차가 100% 전기차로 다 바뀌어도 15년이 지나야 전 세계가 다 전기차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2030년에 3분의 1인 3천만 대가 전기차로 팔린다. 그 상황에서 그 모든 내연기관이 다 사라지고 전기차로 돌아가기까지는 20-30년 이상 걸린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런 어떤 스포츠카를 사는 하이엔드급의 이런 프리미엄급 차를 사는 고객층이 전기차나 자율주행 자동차 상당히 잘 나온 세단이다, 패밀리형 카다, 이게 경쟁 모델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전기차의 장점을 최대한 여기에
녹아들이도록 노력을 한다거나 전기차의 정숙성을 가지고 승부를 한다거나 하지 말아라라고 전 얘기를 했어요. 제가 거꾸로 이 차를 살라고 한다면 환경 규제 때문에 할 수 없이 전기차를 타지만 오히려 사운드 액티브하게 조절을 해서 내연기관차를 탔을 때 엔진 소음이 좀 들리고 네네네. 서스펜션도 약간 조절을 해서 선택을 하면 약간 딱딱하게 예전처럼 하드해서 오히려 승차감이 떨어지는 모드도 있고 편리한 모드도 있고 차라리 그 옵션을 5천만 원 집어넣어라. 그게 시장성이 있는 거다.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금 이 사운드 보면 우주선처럼 웅 소리가 나죠. 네네네. 전기차 특유의 울음소리죠. 네네. 하지만 이것보다는 엔진의 그 아주 몬스터 같은 사운드 이런 걸 그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영업 전략을 그렇게 따로 받아야 되는 거고 실제 전기차나 환경적인 제재나 이런 조건이 많다고 해서 포르쉐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그 취향이 달라지는 않을 거다. 이게 좀 큰 그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 포르쉐 이제 전기차를 이제 영상을 하면서 저희가 뭐 사실 포르쉐다 하면 기본적인 사항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가속력, 그렇죠. 이 밟을 때 그런 부분들인데 오늘 제가 일부러 그 영상을 같이 넣지 않는 게 저희가 탈 때도 그거를 찍질 않았거든요. 네네. 왜 그러냐면 사실상 이렇게 주행하는 경우가 더 많을 거란 말이죠. 훨씬 많죠. 네, 훨씬 많고 지금도 가속을 지금 와 소리 엄청 나잖아요. 몸이 거의 뭐 뒤로 다 제쳐지고. 지금도 네네. 상당히 높은 속도까지 올라갔다가 네네. 실제 제가 수소전기차 넥소를 타면서 네. 상당히 높은 속도에서는 수소가 전기로 변환되는 그 시간 딜레이 때문에 고출력의 전력 공급이 좀 어려워서 쭉 가속력이 올라가다 약간 멈칫하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차는 그 저단으로 기아 변속한 느낌이 납니다. 고속으로 쫙 가다가도 가속 페달을 한번 딱 밟았더니 한번 탁 걸리는 느낌이 나면서 쫙 뽑아주는데 네. 이게 왜 속도 제한을 옆에 써 있어요. 210km로 제한해 놨다 네네. 라는 얘기는 그 이상 충분히 나올 수 있고 210km까지는 이게 뭐 굼뜨거나 가속력이 부족하거나 이런 걸 전혀 못 느낄 정도의 퍼포먼스가 있다란 얘기입니다. 저는 그걸 느꼈어요. 저희 이제 앞으로 그 교수님도 함께 하실 예정이지만 이 BM이나 네. 벤츠 그리고 그 저희가 이제 서킷에서 네, 그 네. 제로백 이거 시험할 네,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때 얘도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기회가 오케이, 된다면 좋습니다. 네. 얘도 한번 같이 해서 정말 저도 타봤지만 이게 또 전기차잖아요. 네. 다르잖아요. 기존에 저희가 포르쉐 탔을 그렇죠. 때랑.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이 느낌은 소리, 그러니까 이런 사운드적인 측면은 확실히 다르지만 이 지금 전기차의 사운드만으로도 흥분돼요. 이 가속력을 진짜 우와 할 정도로 예, 예. 좀 어떻게 보면 저는 솔직히 더 막 너무 신기해, 너무 좋아, 막 이런 소리 같아서 지금 되게 좋은데 상당히 느낌이 다릅니다. 분명히 느낌이 다르고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네. 넥소도 전기차잖아요. 그렇죠. 기존의 다른 전기차들하고의 차별성이 분명히 있다. 100% 얘기할 수 있어요. 전기차면 그 어떤 스포츠카나 프리미엄급 차가 느끼는 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 맞아요. 표현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충분히 표현이 가능하고 차별성도 있다. 오히려 포르쉐에 제가 특강을 했지만 과도하게 걱정을 하는 게 아닌가. 이 정도 준비가 됐으면 생각보다 공부 열심히 하고 저 시험 걱정돼 하는 이런 느낌 있죠. 맞아요. 짜증나잖아. 네. 공부 잘하는 우등생들이 저 시험에요 걱정돼 해놓고는 99점 받는. 뭐 제가 일부러 칭찬한다기보다는 그런 느낌이 날 정도로 정말 경쟁력 있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번 영상에서 그 저희가 넥소 영상을 본 시청자분들 중에서 네네. 뭐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스택, 네. 이 수소 전기차의 엔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스택에 대한 부분에 질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원리에 대한 부분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새로 나왔을 때 지금의 문제점 개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의들이 많이 나왔는데 좀 설명을 간략하게 좀 다시 부탁드릴게요. 지금 발생한 뭐 이렇게 가속력이 안 된다거나 이렇게 좀 뭐 버벅댄다 네네. 스택이, 그래서 전력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이 차가 좀 우리가
얘기가 많은 대로 좀 성능이 떨어진 것 같다, 뭔가 이상하다, 찐빠난 것 같다, 뭐 옛날 안 좋은 말로 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실제 그게 저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문제냐라는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근데 하드웨어적인 문제는 현재 아닌 것 같고 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현재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원인 분석과 그걸 개선할 프로그램을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기존에도 이 차를 가지고 수십만 킬로를 다 테스트를 하고 출시한 차량에서 그렇죠. 실제 서울시에서 이제 택시로 운영을 하면서 생각보다 장거리의 가용력, 그 사용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몇 대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업데이트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현재 테스트 중이고요. 테스트가 끝나면 그걸 실차에 적용할 프로그램 업데이트용으로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네. 지금은 뭐 노트북을 놓고 이렇게 하겠지만 네. 그게 완성된 이후에 그거에 따른 또 다른 부분에 트레이드 오프가 있느냐, 이걸 네. 검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아무리 빨라도 보통 4주에서 6주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 이제 운전자나 이런 고객 불만 있는 분들은 이거 올려놓고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도 왜 조용하고 아무 얘기 없느냐라는 얘기 하는데, 이미 선 조치 후에 기본적인 원인 분석 후에 테스트는 들어갔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한 이달 아니면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현재까지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내비게이션이 네. 이게 너무 단순하죠. 이거 무슨 저기 초등학생 애들이 그림 그려놓은 것 같이 예. 이거 어떻게 찾아가야 되죠 이걸? 근데 저는 이런 걸 실제 한 20년, 25년 전에 네. 90년대 후반에 이제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뭐 3D다 이런 비주얼이 좋잖아요. 네, 건물들 막 근데 외국 가서 캐나다나 미국 가서 운전하다 보면 네. 딱 필요한 도로만 나와 있고 나머지 정보가 없어요. 네네네네. 근데 오히려 이 차는 지금 고성능의 차잖아요. 그렇죠. 가다가 막 운전하는데 여기서 맛집 보여주고 거기에 팔려 있어서 저는 운전에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호불호는 분명히 갈리지만 저는 국산 차를 운전하면서도 내비게이션만큼은 3D도 아니고 가장 단순한 평면을 놓고 전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오히려 선호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이걸 오히려 좋다라고 보지 이거를 폄훼하지 않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근처 맛집 떴네, 맛집이 어디지 이렇게 찾아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보조석, 네네. 동승석에도 이렇게 모니터가 하나 따로 달려 있죠. 네, 맞아요. 그 동승석에서 운전자에게 도움을 준다거나 여러 가지 옵션 장치들이 있는데, 네, 맞아요. 이쪽 내비에서는 다른 옵션으로 듀얼로 네. 좀 복잡한 그림이나 기능들이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네, 돼 이렇게, 있네. 네, 되어 있어요. 나 이거 켜보기 전에 얘기한 거거든요. 돼 있네. 제가 그래서 지금 딱 켰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원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참 우등생이 공부 못했다고 하는 것처럼 불안해하는데 이미 돼 있네. 운전자는 심플해야 되고 동승자는 복잡해서 많은 정보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지금, 원하는 게 제가 이거예요. 지금 보면 예. 이쪽은 정말 성의 없이 해놓고 네. 이쪽은 정말 예. 잘 해놨네요. 성의 없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지 않고요. 극단적으로 단순화시켜서 네. 운전자가 운전에 집중할 수 있고 최소한의 정보 제공만 된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양한 정보는 옆에서 네네. 동승자가 네. 이렇게 만져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제가 실은 지금 이걸 보면서 느낀 건 포르쉐 제가 특강을 다녀왔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갔으면 제가 좀 더 많은 얘기를 해줬을 텐데 그렇죠. 그쪽에서 너무도 겸손하게 너무도 불안하고 전기차 시대에 과연 우리가 경쟁력이 무엇인지를 못 찾는다는 읍소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네. 제가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고 왔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는 공부를 많이 했네요. 그리고 과외를 받으려고 한 거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이 포르쉐 전기차를 떠나서 이 포르쉐고 이 네네. 색다른 소리. 네.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최고의 바로 느낄 수 있는 이 차만의 장점, 네. 하차감. 하차감이죠. 예, 내렸을 예, 때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요. 예. 그거는 뭐 어떻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죠. 하차감. 그렇죠. 하차감이라는 거 우리가 보통 뭐 승차감 대비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하차감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뭐 두루 말할 수가 없고요. 물론
기존에 있는 어떤 내연기관 자동차 중에 스포츠카들을 저도 몰아봤겠죠. 운전을 해봤는데 네. 그 차들에서 느꼈던 그 어떤 불편함, 뭐 소음이나 진동이나 운전의 피로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개선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좀 단점을 얘기를 해볼까요? 너무 좋은 얘기만 하면 이제 오해를 받으니까. 근데 저는 사실상 이런 최고의 걱정은 승차감이었어요. 아. 승차감이었고 약간 어떤 게 안 좋을지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지금 이 부분이죠. 차체가 낮다 보니까 네. 전방 후방 카메라가 너무 바닥에 깔려 있다 보니까 네. 일반적인 자동차들을 운전하면서 보는 네. 이런 부분하고 자 제가 출발을 해볼게요. 전방 노면이 이게 현실적이지 못하죠. 좀. 그렇죠. 너무 바닥에 깔려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네. 속도감도 좀 다르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카메라 위치를 좀 어디 상단이나 어디 조금 조절이 가능하게. 예, 조절이 가능하든지 그쪽으로 해서 일반 운전자들의 눈높이에서 볼 수 있는 위치에 네. 좀 달아놨었으면 어떨까라는 게 한 가지 조금 유일하게. 그리고 정말 그 놀랄만한 사실이 아까 교수님 보셨던 그 주유구 네, 그 자동이잖아요. 네. 그 자동으로 하는 게 옵션입니다. 아, 네, 90만 원이에요. 아니면 또 그냥 저희 열리는 거 있잖아요. 쪼까닥 오버폰. 소리 네네. 나면서 이렇게 좀 깡통 열리는 소리가 나는 그렇죠. 거보다. 근데 이거 2억 정도 되는 차에서 90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아니죠. 그런 걸 다 넣으면 2억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어쨌든 제가 볼 때 5%가 안 되거든요. 네. 글쎄요, 저 같으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이 앞에 이 아날로그 시계 있잖아요. 예. 이 시계 200만 원입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저기 면세점 가서 사는 론진 준 명품 네. 론진 시계값하고 비슷한데 네. 저는 저걸 보면서 이게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는 네. 전기차인데 굳이 아날로그 감성을 막 실었다는 거에는 높은 점수 줬어요. 네. 아, 이게 아날로그네. 꼭 있어야 될 것 같이 또 해놨어요. 그렇죠. 있어요. 네. 저게 없고 저 자리가 비어 있다라고 하면 이상할 것 같아. 저게 없는 옵션 차를 보고 싶네. 그럼 평평히 있을래나?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이해는 안 가지만 뭐 아이언맨의 그 심장 같기도 하고 네. 저는 있어야 될 자리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꼭 저건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네. 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교수님 또 사운드 중요하시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운드 옵션 올리면 900만 원입니다. 옵션을 풀옵션으로 올리면요. 네, 이제 기본 있는 거에서 네. 버드에서 200만 원, 그리고 저가형도 있고, 그리고 이후에 올리면은 9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차 가격이 1억 4,500 시작이잖아요. 근데 옵션을 다 넣으면 2억이 넘는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반 내연기관 포르쉐랑 비교했을 때 무슨 박스터는 제외하고요. 네. 911이나 시작가는 뭐 거의 비슷하죠. 파나메라도 그렇죠. 그렇고. 근데 파나메라야 뭐 터보에스 가구하면 거의 3억 육박하긴 하지만, 그냥 솔직히 말해서 포르쉐 1억 4천, 1억 5천 전기차 이렇게 해도 비싸다고 분명히 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있죠. 그런데 아니 그 옵션 뺐을 때고 옵션 넣으면 2억 넘어 이렇게 하니까 예. 여기서 또 저희가 항상 이게 최고 난해한 건데 가격이 어렵다. 들어가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렵다. 차만 놓고 보면 뭐 무조건 좋죠. 근데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요 기어 변속, 이게 처음에 타면 보이지도 않고 맞아요. 보이지도 않죠. 솔직히 저거는 불편했어요. 저는 네, 저 앞에 저희가 이제 주차할 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해야 되는데 손 앞으로 뻗어서 예, 이게 이쪽에 있으니까 여기에 충분히 닿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차라리 뭐 이런 다이얼이나 그렇죠. 버튼식이 아니어도 뭐 핸드기어도 가능한 건데 저거는 요 약간 그렇죠.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타트 버튼이 왼쪽에 있는 네, 맞아요. 이유도 이게 이제 전통적인 이유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물론 정보라는 게 틀릴 수도 있으니까 옛날에 이제 르망 대회 같은 경우에 보면은 차가 여기서 스타트 라인에 서서 부릉부릉 다 깃발 올리고 왕이 아니고 네. 차를 여기 세워놓고 사람들이 스타트 라인에서 요 이 땅에서 달려와서 타서 출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의 달리기 실력도 필요한 거죠. 그렇네요.
그것까지 다 점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휴먼까지. 네. 휴먼 에라나 그 능력의 차이까지. 그러다 보니까 차에 탑승해서 여기 버튼 누르는 게 아니라 문 열고 들어오면서 이제 이해하셨죠? 누르고 들어오네요. 왼손으로 바로 누르면서 타가지고 기아 변속 들어가야 되는 이런 어떤 것 때문에 전통이네요. 예, 전통적으로 이제 왼쪽에 이런 것들이 있게 된 건데 그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제 비교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번에 이제 물론 포르쉐를 타면서 타이칸을 타면서 다른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우리 비교하는 거니까 아이오닉 5 EGMP 같은 경우에 현대에서 이번에 출시한 것 같은 경우는 이게 완전히 반대죠. 네. 전진이니까 위가 D입니다. 네. 후진이니까 밑으로 내리는 게 R이고요. 결국은 기존의 내연기관차나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관성, 컨셉을 다 잊어버리고 네. 아무것도 모르는 외계인이 처음으로 차를 디자인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컨셉으로 접근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이면 위로 올려야지, 후진은 뒤로 내려야지. 근데 우리는 다 기아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네요. 반대로 그런 컨셉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 그 4월 초 이달 말이나 아마 곧 시승할 겁니다. 그것도 네네. 시승하면서 비교해 보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왜? 이거는 하이엔드급의 주행의 즐거움을 주는 스포츠카 전기차인 거고, 아이오닉 5는 집에 있는 그 편안함, 즐거움. 앞에도 뻥 뚫렸죠. 소파같이 네. 편하게 쉴 수 있고 안락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집에 있는 거실과 같은 느낌을 주는 전기차다. 네. 전용 플랫폼이고요. 일충전 주행거리는 뭐 이거의 2배가 넘죠. 그렇죠. 뭐 500, 600 뭐 넘어갈 테고 곧 이런 어떤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비교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엄청나다니까요. 간단합니다. 타보면 욕심은 나죠. 사고 싶은 차죠. 진짜 너무 좋지. 너무 이 차- 좋아요. 근데 이걸 너 2억 들여서 살 거라면 퀘스천이죠. 결국은 네. 돈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이 사는 거라고 그렇죠. 생각해야지. 예, 돈에 그래서 제가 생각해봐도 이 그런 거 있잖아요. 차량 타는 시간이나 키로수 많지 않아. 예를 들면 뭐 여성분들, 네, 많지 않아. 그리고 뭐 남편도 차가 있어, 좋은 게 있고 세단은 당연히 있겠죠. 근데 뭐 왔다 갔다 하는데 기존에도 포르쉐를 탔어. 그렇지. 그냥 뭐 짧은 거리들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기존에도 포르쉐를 탔고 슈퍼카를 좋아해. 그렇죠. 그만큼 금액은 관계없는 입장이다 음. 란다면 살만하죠. 거기다가 오히려 내연기관 차를 타고 있을 경우에 우리가 느끼는 차량 관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자주 안 달려주면은 뭐 엔진의 성능이 떨어지고 네.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차를 관리해주면서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분명히 있거든. 그렇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전기차니까 그런 관리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닦아놓고 얘기해서 내연기관 자동차 우리가 해외여행 휴가, 네. 물론 이제 코로나 이전이지만 한 달 해외여행 갔다 오면은 그 엔진 오일 가라앉아가지고 난리 나거든요. 네. 오일 다 빼내고 그렇죠. 그거 한번 다 안에 청소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얘는 그게 없다란 얘기지. 그래서 나는 포르쉐를 급해서 어디 좀 빨리 가려고 타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하차가면서 타고 네. 주변 다른 사람하고의 차별성이 나는 메인 목적이다. 네. 그 면에서 나는 이게 너무도 마음에 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내연기관 차보다 조용하고 뭐 승차감도 좋고 관리에 대한 부담도 없고 네. 차량 가격은 그게 그거고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선호도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네. 단지 운전을 정말 좋아하고 네. 과격한 운전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고 한 남성분들이나 드라이빙의 어떤 즐거움을 아는 분들한테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어떤 그 포르쉐라는 타이틀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실에. 그렇죠.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임밸류와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뭐 항상 말하는 거지만 결국에는 이제 본인의 필요성과 네. 본인의 입장에 진짜 잘 맞춰서 생각해서 구매하면 사실상 사놓고 후회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구매만 안 한다면 네. 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라는 걸 충분히 알고 이 차의 특성을 알고 샀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승차감도 좋고 가속력도 좋고 그래 포르쉐잖아. 이게 뭐 내연기관이든 아니든 이런 어떤 걸 이미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산다라면 아까 네. 말한 대로 그 값어치를 본인이 지불하기로 마음의 결심을 했다라고 하면 괜찮아요. 좋은 차네. 전기차 이렇게 포르쉐 타이칸을 저희가 이제 직접 주행해 보면서
정말 좋은 점, 그리고 뭐 전기차에 대한 내용, 그리고 아까 이제 잠깐 간략하게 얘기해 주셨던 수소 전기차의 예. 이제 스택에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셨고요. 네네. 앞으로는 사실상 이제 이 주행이나 리뷰들이 대부분의 내연기관차보다는 신차가 나오면 당연히 하겠지만 네. 거의 전기차 위주로 많이 갈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네. 많은 내용으로 이렇게 예. 같이 영상 제작에 항상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고 하나 해야겠네 또. 네, 그 3월 말이나 4월 초에 아이오닉 5 시승과 별도로요. 네, 워낙 지금 스케줄이 꽉 차서 그런데 날짜를 잡아가지고 네, 영종에 있는 BMW 드라이빙 레인지를 한번 갈 생각이에요. 네, 거기 가면은 뭐 이번에 새로 나온 M 시리즈든 네, 뭐 X4나 X6나 차종별로 다 있거든요. 네. 이번에 한번 가시죠. 예, 그걸 가지고 한번 하루 종일 오후 내내 한 차 두세 종을 찍어서 네, 한번 그 즐거움이나 그다음 BMW 드라이빙 네, 그 네, 센터의 어떤 모습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네, 같이 한번 가서 보는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부분으로 네. 저희가 다음에 한번 재밌는 영상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하죠, 교수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